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강태호의 눈이 떠진다. 40년간 몸에 밴 습관이다. 하지만 오늘은 다르다. 일어날 이유가 없다. 침대에서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거실로 나온다. 텅 빈 공간이 그를 맞는다. 여보, 커피 드릴까요? 아내 순이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태호는 고개만 끄덕인다. 말이 없다. 예전 같으면 벌써 양복을 입고 현관문을 나섰을 시간이다. 대기업 임원실 끊임없는 회의, 결제할 서류들. 그 모든 것이 어제로 끝났다. 커피를 받아들고 베란다로 나간다. 아파트 단지가 내려다 보이는 풍경.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인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다. 자신만 빼고. 아버지, 오늘 뭐 하실 거예요? 아들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묻는다. 글쎄. 태호의 대답은 짧다. 시간 많으시니까 취미생활이라도 해보세요. 요즘 시니어 프로그램도 많던데. 민수는 서둘러 나간다. 집안이 다시 조용해진다. 태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든다. 채널을 돌리지만 집중되지 않는다. 시계를 본다. 아직 오전 9시다. 점심을 먹고 나서도 시간은 더디게 간다. 예전에는 점심시간조차 아까워했는데 오후 2시, 3시, 4시. 시간이 이렇게 길었나 싶다. 저녁 식사 자리. 가족들이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눈다. 민수는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며느리 수진이는 아이들 학원 이야기를 한다. 태호만 할 말이 없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도 별일 없었어 라고 답할 뿐이다. 밤이 되어도 잠이 오지 않는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하루가 반복될 것이다. 문득 서늘한 기분이 든다. 이게 은퇴인가? 이게 휴식인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본다. 어느새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 일에만 매달려 사느라 자신조차 돌보지 못했구나. 다시 침대로 돌아간다. 옆에서 아내가 조용히 잠들어 있다. 태호는 작은 한숨을 내쉰다. 40년을 달려왔는데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새벽이 다시 온다. 알람 없이도 눈이 떠진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된다. 태호는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누워있다. 일어날 이유를 찾지 못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민수가 태호 앞에 시니어 문화센터 팸플릿을 내민다. 한 번만 가보세요. 아버지 또래분들도 많고. 태호는 팸플릿을 대충 훑어본다. 시니어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새로운 인생의 시작 같은 문구들이 눈에 띈다. 진부하다는 생각이 든다. 난 그런 거 안 해. 그냥 한 번만요. 등록비도 제가 낼게요. 며느리 수진도 거든다. 아버님, 집에만 계시지 말고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시고. 결국 태호는 마지못해 문화센터에 발을 들인다. 로비부터 북적인다.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활기찬 분위기다. 첩수대에서 프로그램 안내를 받는다. 서해 요리원의 사진. 여러 프로그램 중에서 무작정 취미 사진반에 등록한다. 첫 수업 날. 강의실에 들어서니 열댓 명의 사람들이 앉아있다. 대부분 자신과 비슷한 나이다. 태호는 맨 뒷자리에 앉는다.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분이네요. 밝은 목소리가 들린다. 돌아보니 화사한 미소를 지은 여성이 서 있다. 나이는 자신보다 조금 어려 보이지만 활기가 넘친다. 윤미숙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태호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인다. 강태호입니다. 어머, 강씨. 저희 같은 성이네요. 아, 아니지, 성이 달라요. 미숙이 웃으며 말한다. 오늘 처음이세요? 카메라는 가져오셨어요? 태호는 고개를 젓는다. 사실 집에 오래된 카메라가 있긴 하지만 가져올 생각은 못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폰으로 찍었어요. 수업이 시작되자 강사가 카메라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설명한다. 태호는 건성으로 듣는다. 옆에서 미숙이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미숙이 속삭인다. 태호는 별말 없이 고개만 끄덕인다. 이런 적극적인 사람들이 어색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미숙이 다가온다. 강 선생님, 다음 주에 야외 촬영 나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글쎄요. 재미있을 거예요. 다들 좋은 분들이고, 혼자 다니시는 것보단 낫잖아요. 태호는 대답 대신 걸음을 빨리 한다. 미숙이 뒤따라오며 계속 말을 건다. 저 원래 공예했거든요. 40년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뭔가 새로운 걸 해보고 싶어서 사진을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강 선생님은 뭘 하셨어요? 회사 다녔습니다. 어떤 회사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자신의 과거를 말하고 싶지 않다. 미숙은 태호의 침묵을 이해하는 듯 더 이상 묻지 않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헤어진다. 태호는 버스를 기다리며 생각한다. 왜 굳이 이런 곳에 나왔을까? 집에서 조용히 지내는 게 더 편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다. 일주일 후 태호는 다시 문화센터에 간다. 이번엔 집에 있던 오래된 카메라를 가져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가방에서 꺼낸 카메라는 20년도 더 된 필름 카메라다. 어머, 이게 뭐예요? 미숙이 태호의 카메라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뜬다. 이거 진짜 오래된 거 아니에요? 옛날 거예요. 태호는 무뚝뚝하게 답한다. 와, 필름 카메라네요. 저 이런 거 처음 봐요. 어떻게 쓰는 거예요? 태호는 카메라를 들어 보인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다. 한때는 이 카메라와 함께 여기저기 다니며 사진을 찍었었다. 결혼 전 이야기다. 이렇게 셔터를 누르고 태호가 시연하자 미숙이 신기한 듯 바라본다. 진짜 멋져요. 요즘엔 다 디지털인데. 강 선생님 사진 전문가세요?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조금. 사실은 그 이상이었다. 젊을 때 사진작가를 꿈꾸기도 했었다.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카메라를 내려놓았다. 안정적인 직장, 가정을 꾸리는 일이 더 중요했다. 그럼 오늘 야외 촬영 나가실 때 그걸로 찍어보세요. 태호는 망설인다. 사실 필름도 오래되어서 제대로 나올지 확신할 수 없다. 하지만 미숙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거절하기 어렵다. 야외 촬영 장소는 근처 공원이다. 가을이라 단풍이 곱게 물들었다. 수강생들이 삼삼오오 흩어져 각자 관심 있는 피사체를 찾아다닌다. 태호는 홀로 벤치에 앉아있다. 오랜만에 카메라를 만지니 예전 기억들이 떠오른다. 대학 시절 사진 동아리에서 활동하던 때 전시회를 준비하며 밤새 인화실에서 보냈던 시간들. 강 선생님 왜 안 찍으세요? 미숙이 다가온다. 그냥 보고 있어요. 저기 연못 옆 나무 정말 예쁘지 않아요? 한번 찍어보세요. 미숙의 권유에 태호는 천천히 일어난다. 카메라를 들고 연못 쪽으로 걸어간다. 뷰파인더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니 새로운 느낌이다. 오래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난다. 셔터를 누르는 순간의 쾌감. 완벽한 구도를 찾았을 때의 희열. 그 모든 것이 다시 느껴진다. 와, 진짜 전문가 같으세요. 미숙이 감탄한다. 자세부터가 달라요. 태호는 부끄러움을 감추려 하지만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언제부터 이런 즐거움을 잊고 살았을까? 한 컷, 두 컷. 점점 더 많은 사진을 찍게 된다. 단풍, 연못, 벤치에 앉은 할아버지, 비둘기들. 평범한 일상이지만 렌즈를 통해 보니 특별해 보인다. 강 선생님, 정말 잘 찍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가르쳐 주세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겸손은요? 보면 알아요. 다른 분들이랑 완전 다르게 찍으세요. 집에 돌아와 태우는 오랜만에 활기를 느낀다. 필름을 현상소에 맡기고 나올 사진들을 기대한다. 순이가 놀라워한다. 오늘 좀 다르네요. 기분이 좋아 보여요. 태호는 별말 없이 미소만 짓는다. 오늘 느낀 즐거움을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다. 다만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기분이다. 할아버지 뭐 하세요? 손자 우진이 카메라를 들고 거실에 들어온다. 태호는 현상된 사진들을 들여다보고 있다. 생각보다 잘 나왔다. 특히 연못과 단풍 사진은 마음에 든다. 사진 보고 있어. 어? 할아버지가 사진을? 우진이 신기한 듯 다가온다. 이거 할아버지가 찍은 거예요? 응. 우진이 사진들을 후워본다.
와, 진짜 잘 찍으셨네요. 이거 필름 카메라로 찍은 거죠? 요즘 레트로 감성으로 인기 많은데, 태호는 레트로 감성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대충 좋은 말인 것 같다. 할아버지, 저 지금 유튜브 채널 하는데 콘텐츠가 필요해요. 할아버지 사진 찍는 거 촬영해도 될까요? 왜? 요즘 시니어 콘텐츠가 인기거든요. 할아버지 같은 분이 취미생활 하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도 좋아해요. 태호는 우진의 제안을 이해하지 못한다. 자신의 일상이 무슨 볼거리가 된다는 말인가? 싫어. 왜요? 재미있을 것 같은데. 할아버지 사진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그냥 싫다고. 우진은 아쉬워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태호 옆에 앉아 사진을 함께 본다. 이 사진 정말 예술 작품 같은데요. 구도도 좋고 색감도 좋고. 태호는 손자의 칭찬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 평소엔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는데 사진이 매개가 되니 자연스럽게 말이 나온다. 여기가 어디예요? 올림픽공원. 저도 거기 가본 적 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찍으니까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며칠 후 우진이 다시 태호에게 접근한다. 이번엔 다른 방식으로. 할아버지, 제가 사진 배우고 싶은데 좀 가르쳐 주세요. 너는 게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게임도 하지만 다른 것도 관심 많아요. 사진도 배워보고 싶고. 태호는 망설인다. 가르칠 만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손자와 뭘 함께 해본 경험도 없다. 내가 뭘 가르쳐. 할아버지가 찍는 거 보면서 배우고 싶어요. 그냥 옆에서 구경만 해도 되니까. 결국 태호는 승낙한다. 다음 문화센터 야외 촬영에 우진도 함께 가기로 한다. 촬영 당일 우진은 자신의 디지털 카메라를 들고 온다. 태호는 여전히 필름 카메라를 고집한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요. 우진이 태호의 촬영 모습을 보며 감탄한다. 완전 프로 사진작가 같아요. 미숙도 우진을 반갑게 맞는다. 어머, 손자분이세요? 정말 잘생기셨네요. 안녕하세요. 정우진이라고 해요. 세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 다니며 각자의 방식으로 사진을 찍는다. 태호는 신중하게 구도를 잡고 우진은 빠르게 여러 장을 찍고 미숙은 즐겁게 이것저것 담아낸다. 각자 스타일이 다르네요. 우진이 말한다. 그날 밤 우진이 태호에게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에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태호는 별다른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인다. 손자와 함께한 시간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우진은 몰래 태호의 사진 촬영 모습을 영상에 담기 시작한다. 할아버지가 사진을 찍는 진지한 모습, 미숙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 현상된 사진을 만족스럽게 바라보는 모습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우진이 편집한 영상을 태호에게 보여준다. 태호는 화면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다. 평소 자신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사진을 찍을 때의 자신은 꽤 진지하고 집중된 모습이다. 이걸 왜 찍었어? 할아버지가 너무 멋있게 사진 찍으셔서요. 다른 사람들도 이런 거 보면 좋아할 것 같은데 누가 보겠어 이런 걸. 하지만 우진은 이미 영상을 자신의 채널에 업로드했다. 제목은 70세 할아버지의 필름 사진 도전기. 처음엔 조회수가 낮았지만 점차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한다.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한다. 와, 할아버지 사진 진짜 잘 찍으시네요. 필름 카메라 감성 미쳤다. 우리 할아버지도 이런 취미 가지셨으면 좋겠네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시네요. 우진이 흥분해서 태호에게 보여준다. 할아버지 댓글 보세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정말 좋아해요. 태호는 댓글들을 읽어보며 어리둥절하다. 자신의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미숙 할머니도 나와서 더 재미있대요. 할머니는 뭐라고 하세요? 미숙은 처음엔 카메라 앞에서 어색해했지만 곧 자연스러워진다. 오히려 태호보다 더 적극적으로 영상에 참여한다. 어머, 내가 유명해지는 거야? 미숙이 웃으며 말한다. 평생 공예만 하다가 이제 연예인이 되는 건가? 할머니, 사람들이 할머니 성격 너무 좋다고 해요. 할아버지랑 데뷔되는 게 재미있다고. 태호는 데뷔되는 게 재미있다는 말이 기분이 복잡하다.
자신이 재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 하지만 영상이 인기를 끌수록 우진과의 관계도 가까워진다. 촬영을 핑계로 대화할 기회가 늘어나고 서로의 관심사를 알게 된다. 할아버지, 젊었을 때도 사진하셨어요? 조금. 왜 그만두셨어요? 태호는 잠시 말이 없다가 답한다. 먹고 살아야 해서. 우진은 할아버지의 짧은 대답 속에 담긴 이야기를 느낀다. 꿈을 포기해야 했던 그 시대의 현실을. 지금이라도 하시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태호는 손자의 말에 위로받는 기분이다. 정말 늦지 않은 걸까? 영상의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선다. 우진은 신이 나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자고 제안한다. 할아버지, 이번엔 사진전 준비하는 과정도 찍어볼까요? 사진전? 미숙 할머니가 말씀하셨잖아요. 할아버지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 해보자고. 태호는 미숙의 그 말을 농담으로만 들었다. 자신의 사진이 전시회까지 할 만큼 좋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요? 사람들이 할아버지 사진 정말 좋아하는데. 우진은 댓글들을 보여준다. 정말로 사진전을 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태호는 혼란스럽다. 이런 관심과 격려를 받아본 적이 없다. 평생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지만 정작 이런 순수한 관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랫동안 잠들지 못한다. 정말 자신이 사진전을 해도 될까? 사람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되는 마음도 있다. 태호와 미숙은 서로의 재능을 나누기 시작한다. 미숙은 태호에게 간단한 공예를 가르치고 태호는 미숙에게 사진 촬영 기법을 알려준다. 강 선생님,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미숙이 태호가 만든 작은 나무 액자를 보며 감탄한다. 태호는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친다. 이런 건 처음 해봐서. 처음 치고는 정말 잘 만드셨어요. 여기에 사진을 넣으면 완벽할 것 같아요. 미숙의 공방은 좁지만 아늑하다. 40년간 축적된 작품들과 도구들이 곳곳에 정리되어 있다. 태호는 이런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새롭다. 이 공방에서 40년을 보내셨다고요?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여기서 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도 들고 손님도 줄어들어서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미숙이 잠시 말을 멈춘다. 요즘 강 선생님하고 사진 배우면서 다시 뭔가 해보고 싶어져요. 뭔가요? 글쎄요. 공예랑 사진을 접목한 뭔가? 아니면 제가 만든 작품들을 사진으로 잘 찍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좋고. 태호는 미숙의 작품들을 카메라로 담아보기 시작한다. 정교한 도자기, 섬세한 자수작품들. 렌즈를 통해 보니 그 아름다움이 더 잘 드러난다. 와, 완전 다르게 보이네요. 미숙이 태호가 찍은 사진을 보며 놀라워한다. 제 작품이 이렇게 예뻤나? 원래 예뻤는데 잘 안 보였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점점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태호는 미숙의 창작 열정에 자극받고 미숙은 태호의 세심한 관찰력에 감탄한다. 우진도 이런 모습을 영상에 담는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어느 날 미숙이 태호에게 말한다. 강 선생님, 정말 사진전 해보시는 거 어때요? 저도 제 작품들로 작은 전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시도해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과는 나중 문제고. 태호는 미숙의 말에 용기를 얻는다. 그렇다.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정말요? 와, 좋아요. 두 사람은 작은 전시를 계획하기 시작한다. 장소는 미숙의 공방, 규모는 작지만 정성스럽게 준비하기로 한다. 태호의 사진과 미숙의 공예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것이다. 준비 과정에서 태호는 자신의 사진들을 다시 보게 된다.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니 생각보다 괜찮다. 특히 미숙의 작품을 촬영한 사진들은 전문가가 찍은 것 같은 퀄리티다. 강 선생님, 진짜 재능이 있으세요. 미숙이 진심으로 말한다. 이런 사진들을 혼자만 보기엔 아까워요. 태호는 미숙의 격려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언제부터 이런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회사에서는 항상 결과로만 평가받았는데 여기서는 과정 자체를 인정받는 기분이다. 우진도 할아버지의 변화를 느낀다.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이고 뭔가에 열정을 쏟는 모습이 보기 좋다. 할아버지 정말 달라지셨어요. 뭐가? 예전엔 항상 심심해하시고 무기력해 보이셨는데 요즘엔 눈빛이 살아있어요. 태호는 손자의 말에 놀란다. 자신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시 준비가 한창일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진다. 태호의 아들 민수가 우진의 영상을 보고 화를 낸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민수가 스마트폰 화면을 태호에게 보여준다. 아버지를 이렇게 구경거리로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태호는 당황한다. 구경거리라니. 인터넷에 아버지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댓글들 보세요. 사람들이 아버지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고 있잖아요. 민수는 계속 화를 낸다. 우진이도 그렇고 할아버지 이용해서 조회수나 올리고. 이런 게 효도예요. 우진이 변명하려 하지만 민수는 듣지 않는다. 당장 영상 내려.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상한 생각 심어주지 마. 아빠 할아버지가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한다고요? 아버지가 뭘 아신다고. 태호는 아들과 손자 사이에서 어쩔 줄 모른다. 자신 때문에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 미안하다. 며느리 수진도 거든다. 아버님 나이에 맞게 조용히 지내세요. 사진전이라니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순이가 남편을 감싼다. 요즘 아버지 표정 얼마나 좋아졌는데. 하지만 민수는 단호하다. 안 돼요.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그날 밤 태호는 깊은 고민에 빠진다.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주제넘은 일일까?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일까? 다음날 문화센터에 가지 않는다. 미숙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다. 우진이 말을 걸어도 시큰둥하다. 할아버지, 아빠 말 때문에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데 왜 반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태호는 대답하지 않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우진의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언제 이렇게 행복했던가? 미숙이 직접 집으로 찾아온다. 강 선생님 왜 연락도 안 되고 안 나오세요? 순이가 사정을 설명하자 미숙이 화를 낸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강 선생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데 아들이 반대해서. 아들이 뭔 상관이에요? 강 선생님 인생인데. 미숙은 태호를 찾아가 똑똑히 말한다. 강 선생님 남 눈치 보느라 또 포기하실 거예요? 젊었을 때 한 번 포기했잖아요. 태호는 미숙의 말에 가슴이 아프다. 맞다. 젊었을 때도 남들 시선 때문에 안정 때문에 꿈을 포기했다. 지금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건가? 하지만은 무슨, 이제라도 하시는 거잖아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날 밤 태호는 밤새 고민한다. 가족의 반대와 자신의 행복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지 않을까? 며칠간의 고민 끝에 태호는 결심한다. 가족들을 거실에 모아놓고 진심을 털어놓기로 한다. 얘기할 게 있어. 가족들이 소파에 둘러앉는다. 분위기가 무겁다. 태호는 천천히 입을 연다. 나, 강태호로 살고 싶어. 아버지? 40년을 회사를 위해 살았고 가장으로 살았어. 너희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꿈은 다 접었지. 그런데 이제는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해도 되지 않을까? 민수가 말하려 하지만 태호는 손을 들어 제지한다. 내가 사진 찍는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나이 들었다고 새로운 걸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너희들은 다들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왜 나만 구석에서 조용히 있어야 해? 태호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인다. 평생 참아온 말들이 터져 나온다. 나도 인정받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싶고 내가 잘하는 일이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순이가 남편의 손을 잡는다. 여보, 사진 전할 거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왜 못해? 내 돈으로 내가 하는 건데. 우진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할아버지, 우진아,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오히려 고마워. 내 덕분에 나도 뭔가 해볼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겼어.
민수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깊은 한숨을 쉰다. 아버지가 그렇게 답답하셨구나. 응, 너무 답답했어. 저는 아버지가 힘드실까 봐 그랬어요. 나이 드신 분이 괜히 무리하다가 실망하시면 어쩌나 해서. 태호는 아들의 진심을 이해한다. 걱정이었구나. 민수야, 나도 처음엔 그랬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었지. 근데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도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한다. 아버님 죄송해요. 아버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네요. 괜찮다. 너희들도 처음 겪는 일이니까. 그날 밤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야기한다. 태호는 자신의 젊은 시절 꿈에 대해 지금 느끼는 즐거움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 가족들은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 할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버지, 젊었을 때 정말 사진작가 꿈꾸셨어요? 응. 전시회도 해보고 싶었고. 근데 그때는 현실이 먼저였지. 지금이라도 하시는 거네요. 그런 셈이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그럼 사진전 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태호는 눈물이 날 것 같다. 가족의 이해와 지지. 이런 걸 바랐던 거다. 우진도 신나서 말한다. 할아버지 영상도 계속 찍어도 돼요? 그래. 계속해. 와. 감사합니다. 그날 밤 태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든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기분이다. 드디어 사진전 날이 다가왔다. 미숙의 작은 공방에서 열리는 소규모 전시지만 태호에게는 인생 최대의 이벤트다. 전시 준비를 하며 태호는 떨린다. 정말 사람들이 올까? 자신의 사진을 보고 실망하지는 않을까? 강 선생님 긴장되세요? 미숙이 액자를 정리하며 묻는다. 조금. 저도요. 우리 나이에 이런 일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전시장에는 태호의 사진 20점과 미숙의 공예작품 10점이 전시된다. 작은 공간이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다. 우진이 전시 준비 과정을 모두 영상에 담았다. 할아버지의 떨리는 모습, 할머니의 설레는 표정,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전시장의 모습까지.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우진이 완성된 전시장을 보며 감탄한다. 태호도 자신의 사진들이 액자에 담겨 벽에 걸린 모습을 보니 감개무량하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인가 싶다. 전시 첫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문화센터 동기들, 우진의 영상을 본 팬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모두 온다. 아버님 정말 훌륭하세요. 수진이 사진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한다. 민수도 놀라워한다. 아버지가 이런 재능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방문객들이 사진을 보며 감탄하는 모습을 보니 태호는 가슴이 벅차다.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와 말한다.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희 아버지도 이런 취미 가지시면 좋겠네요. 젊은 남성도 말을 건다. 유튜브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 더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이런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태호는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하다. 자신의 사진이,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미숙의 작품들도 좋은 반응을 얻는다. 특히 태호가 촬영한 작품 사진들은 실물보다 더 아름답게 보인다며 칭찬받는다. 사진이 작품을 더 돋보이게 만드네요. 한 관람객이 말한다. 맞아요. 서로의 재능이 시너지를 내는 것 같아요. 전시가 끝난 후 태호는 우진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한다. 할아버지 소감이 어떠세요? 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한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 때우기였어. 은퇴하고 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해보니까 정말 즐겁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더 뿌듯하고. 앞으로의 계획은요? 계속할 거야. 사진도 찍고 미숙 씨랑 함께 작업도 하고. 그리고 태호가 잠시 멈춘다. 내 생의 마지막 챕터는 이제 시작이야. 우진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한다. 정말 멋있어요, 할아버지. 영상 마지막에 태호의 내레이션이 들린다. 누군가는 은퇴를 인생의 끝이라고 해.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어.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순수하게 즐거웠던 적이 언제였던가 싶어.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꿈도 언제든 다시 꿀 수 있다는 걸 배웠어. 내 생의 마지막 챕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로 채워나가고 싶어. 카메라는 활짝 웃고 있는 태호의 모습을 비춘다. 그 옆에서 미숙이 함께 웃고 있고 우진이 두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보고 있다. 몇 달 후 태호는 더 큰 전시를 준비하고 있고 미숙은 공방을 다시 열었다. 우진의 채널은 더 많은 구독자들과 함께 시니어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고 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으면서도 서로를 응원하며 살아간다. 태호는 이제 확신한다.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